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 투자 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종목 한번 찾아볼 건데요. 찾아보고 지금 최근 시장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꾸준한 수익을 좀 낼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 거고요. 이렇게 종합 주가 지수가 여기 보시면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그죠?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하면 좋은가라는 거에 관한 이야기를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요런 지역, 요런 부분이죠. 이렇게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올 때 주로 매매하는 것들이 고점 대비 이제 반토막 나는 낙폭 과대주들을 주로 매매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낙폭 과대주들과 함께 볼 것들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애들,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몇 개를 찾아볼 거고, 우리가 이런 하락장에 이제 접어들면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이런 큰 추세의 상승장에서 얻었던 수익들을 요 구간에서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열에 9은 생기죠. 90%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게 통계적 진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손실이 나는데 이런 장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 대응을 못 하는 거죠. 대응이라고 하면 손절로 내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시장에서 탈출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가능하면 신고가 종목 또는 정고점을 돌파하는 정고 돌파 종목들을 주로 보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많은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직전 저점을 깰 때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낙폭 과대주를 노리면서 이런 반등을 짧게 먹고 나오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이런 하락장에 반등을 줄 때 좀 더 관심을 가져보고 수익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냐라는 관점에서 제가 샘플로 몇 가지를 들고 왔죠. 젠백스지오, 녹십자 MS, 아이패밀리 SC, 퍼스텍 이런 것들을 들고 왔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훑어보면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젠백스 지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젠백스 지오를 보면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항상 밑에를 봐야 돼요. 거래량. 이거 거래량 언제냐면 이렇게 올려서 보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가의 이 상승 추세보다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돌려서 보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거나 아니면 뭐 이 시점에서 주가를 본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보냐? 밑에를 봐요. 밑에. 자, 요런 거래량들 뭐냐는 거죠. 요런 거래량들. 자, 요런 거래량들, 급격히 상승한 거래량, 그리고 이제 뺐다가 다시 올릴 때 또 터지는 거래량, 자, 요런 거래량들이 들어온다는 건 향후에 큰 폭의 상승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암시하거든요. 요런 거래량을 돌파하는 더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있죠. 자, 이런 어떤 관점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주식 투자가 항상 그렇다라고 이제 저는 어떤 패턴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면 이틀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고 빼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자, 지금 그럼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저라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관찰하는 거죠. 젠백스지오라는 종목을 관찰하고 있다가 이런 종목이 이제 하락을 해주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오히려 기대한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쌍바닥까지 왔을 때 이렇게 보면 쌍바닥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약하다. 그럼 좀 더 강한 스타일은 뭐냐? 이렇게 올라가고 조정을 덜 하고 가는 거예요.
요 조정하는 시점이 직전 고점, 요런 부분이에요. 요런 부분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요런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주가는 모르기 때문에 전략을 짜야 돼요. 어떤 전략을 짤 거냐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을 짤 때는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손실액의 규모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1차 매수 지점이 여기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이런 지점은 직전 고점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다시 반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확률적으로 크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요 지점에 손절을 놔야 돼요. 손절을 딱 놓고 여기에 접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는데 손절을 했다. 만약에 빠졌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일부 또는 70%에서 50% 최소한 던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짤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전략만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전략은 여기가 1차 매수, 여기가 2차 매수인 거죠. 그리고 나서 평균 단가가 형성됐을 때 내가 이렇게 빠졌을 때 올라오면 일단 물량의 절반을 덜어내면서 계좌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요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2차 매수가 돼서 올라가면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주가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고 자기의 계좌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 계좌의 관리, 이게 투자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에 매수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비중을 좀 실었다 하면 여기 빠지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절을 할 때 좀 더 크게 손절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7%, 아니 7%, 70% 정도. 자기 보유 물량의 70% 정도는 손절을 하고 2차 매수를 여기서 한다는 대응을 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균등하게 1차 매수, 2차 매수를 50%씩 들어간다. 그럴 때 여기를 깨면 손절하는 규모는 앞전 전략보다는 좀 더 많아지겠죠. 그만큼 내가 이제 리스크를 얼마를 감내할 거냐, 거기에 이제 좀 더 초미에 관심을 두고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게 저희 매매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더 잘 오르는 성향이 강해요. 지금 심지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보인다는 건 강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강한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어떤 기본적인 투자의 어떤 생각이고요. 녹십자 MS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이 종목을 이렇게 보면, 자, 지금 큰 거래가 들어오면서 120선과 6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조정을 하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요거는 확률적으로 크다는 것이 반드시 그렇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주식시장의 절대적인 규칙이나 절대적인 매매 스킬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럼 자, 요렇게 한번 봐요. 요 거래량, 큰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를 봐요. 자, 요렇게 지금 땡깁니다. 자, 거래량 밑에 지표 잘 보세요. 자, 요렇게 보시면 앞에 있던 거래량은 지금 현재 크게 생긴 거래량에 비하면 지금 이게 거래량 막대가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크게 이거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생기면 요거는 아주 잔잔한 잔물결로 변해요. 그때 특징이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때 거래량이 번쩍번쩍 솟아요. 요게 우리가 관찰해야 할 포인트라는 거죠. 자, 이런 지점을 뚫게 되면 갑자기 오르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를 볼 때 주가의 흐름 위에를 볼 게 아니라 밑에를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이거를 하나씩 보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자, 그 큰 거래량이 이렇게 작은 꼬마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온 큰 거래량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많은 어떤 거래 대금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들어온 녀석들은 한 방에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번쩍번쩍 뛰면서 죽는다는 거죠. 자, 요런 거는 이렇게 쉬었다가 상승하고 쉬었다가 상승하는 그런 종목보다는 약해요. 그렇지만
쭉 빠지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다시 반등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이게 심리적으로 그래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손실 보고 나갈 거냐. 이 많은 거래가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강한 세력, 그리고 주포, 그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심리죠. 이렇게 큰 자금을 사용한 그 메인 주체 세력들, 주포들, 큰 형님들은 절대 손실을 보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치고 내가 이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거든요. 우린 그걸 노리자는 거죠. 지금 하락장에서 큰 폭의 수익을 낸다기보단 이런 테크니컬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빠질 때 오히려 땡큐인 거죠. 오늘 8% 빠졌잖아요. 좀 더 빠지면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그리고 손절은 여기서 끝내야죠. 자, 이렇게 할 때 좀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와 동시에 이제 방금 봤던 두 종목 있죠. 녹십자 MS와 젠백스 지오에 대한 기업 분석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고 또 통계적 분석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런 패턴을 보였던 종목들이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다시 하락하는지 반드시 관찰해야 되죠. 젠백스 지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랐다 라는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꽤 기다려야 되고,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시작이 만약에 주포들이 지금이 종합주가 지수와 미국 지수들이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자, 이건 다시 깹니다. 자, 다시 깨고 직전 저점 깼다가 다시 올립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밑에서 다시 사는 그런 테크닉을 좀더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 요 밑에 기업 정보 있죠. 자, 요거를 클릭해서 보고 경기도 용인에 있고 의학 의료용품. 자, 요거는 이제 오른 게 바이오주라고 볼 수 있고 진단 키트, 진단 시약 이런 거 만드니까 최근에 확진자 수의 급증. 근데 확진자 수의 급증이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요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냐? 재무 비율을 봐요. 내가 매매하는 동안 회사가 망하면 안 되거든요. 부채 비율 100 이하, 유보율 300 이상을 저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부채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A 플러스인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A에는 들어가지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망할 회사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비중을 크게 실지 말자. 이렇게 전략을 짜볼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젠백스 지오의 재무 비율을 기업 개요부터 자, 회사는 2천억짜리 시가총액 2,400억짜리고요. 건축 쪽이죠. 요거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면 건축 쪽으로 건설공사 쪽으로 어떤 테마를 탈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의 재무 비율 봅니다. 부채 비율 낮아요. 유보율이 적다. 이 생각을 하죠. 유보율이 적어도 300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 종목도 비중을 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떤 비중을 실어서 투자할 종목이 많이 없다. 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고, 그나마 종목을 선택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우상승하는 이런 종목을 택하더라도 비중을 상당히 줄여야 한다. 라는 어떤 작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iFamily Ace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신규주입니다. 그죠? 신규주고 고점 대비 제가 항상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보잖아요. 자, 요거는 50% 이상 안 빠졌어요. 그죠? 제 전략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반토막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걸 잡는데 자, 이런 건 반토막이 안 났어요. 자, 이런 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반드시 또 반토막이 나야 매매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거든요. 자, 이런 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쌍바닥인 거죠. 자, 이렇게 반토막은 안 났지만 올랐다가 다시 오르는. 자, 이런 관점에서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지나갔어요. 지나간 걸 이야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전략을 짜야 돼요. 그 전략은 이런 거예요.
이건 기술적 전략입니다. 자, 요런 지점이 직전에 바닥을 다질 거라고 생각한 지점을 깨고 내려왔죠. 자, 여기에 한번 부딪히고 빠졌어요. 그죠? 다시 이 지점을 통과할 때 거래가 실렸습니다. 자, 요런 거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자, 요 플러스를 눌러서 보면, 자, 요 거래량을 보시라고요. 요 거래량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여기도 꼬리가 하나 있잖아요. 윗꼬리. 그러면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죠. 근데 이 거래량도 전체 지표를 보고 나면 여기에 첫날 상장과 동시에 들어온 거래량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걸 이렇게 플러스를 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 또 완전 다르게 보이죠. 이게 차트가 우리에게 주는 혼돈인 거예요. 차트는 상대적으로 앞에 거래량이 얼마만큼 있느냐, 어느 정도 상승했느냐에 따라 완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혼란과 혼돈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걸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요거는 확률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러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어디냐? 거래가 줄어야 돼요. 물론 뭐 이게 십자가봉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하나 더 만들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런 걸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거래량이 줄 때 거래량이 터지고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줄면서 잔잔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매수 타이밍을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요런 지점 근방에 오면 반등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제 리스크가 적어지죠. 왜냐? 지금 샀을 때 이만큼 손실이 나잖아요. 여기를 만약에 내가 손절로 놨다면, 그럼 이만큼의 손절 폭을 감내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걸 못 사더라도 요렇게 해가지고 바로 올라가 버리면 못 사겠죠? 자, 못 사더라도 기다리는 거죠. 자, 주식은 기다림이 90%입니다. 기다려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안 오고 그냥 갔다. 그냥 보내는 겁니다. 왜냐? 내일 또 다른 종목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차트를 둘러보고 뭐 아니면 경제 TV를 보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보고 리포트 보면 항상 나와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 없이 리스크를 줄이자라는 관점에서 기다리는 거죠. 자, 이렇게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업 분석을 봐요. 아, 회사가 너무 작다. 야, 시가총액이 800억이고 화학제품 제조업이네요. 자, 이렇게 너무 작은 기업들에 또 큰 돈을 넣기는 힘들거든요. 재무 비율 보면 부채 비율 100에 유보율 820. 뭐 요거는 뭐 당장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는 할 수 있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큰 돈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iFamily SC라는 종목을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퍼스텍 한번 볼까요? 이것도 어떤 회사인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종목 기업 정보 보시면, 자, 요거는 방산주입니다. 무기, 총포탄 이런 거 만드는 회사고,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무기 산업이 좀 더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클 때 요거는 자주 오르죠. 자, 그리고 기업 분석의 재무 비율을 보면 부채 비율이 300이 넘어요. 그죠? 유보율은 100도 안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은 기술적으로는 좋지만 많은 금액을 넣기에는 부담스럽다. 다만 차트는 우상승하기 때문에 좋다. 결국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한 종목에 10% 투자를 해서 10종목을 가져가겠다라고 계획을 짰다면 이 종목은 10%보다도 훨씬 더 적은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저희 투자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금 또 조정하고 있지만 오늘도 장중에 어느 정도 폭을 줬냐면 11%의 상승폭을 줬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터졌고, 지금은 이런 지점들이 저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 투자를 하기에는 힘들겠죠. 자, 이런 지점들은 좀 더 조정을 해줄 때 들어가는 게 어떠냐. 자, 요런 지점 놓고, 자, 요렇게 좀 기다려보는 매매 할 필요가 있고, 비중은 큰 비중 들어가면 안 된다. 비중은 저라면 이제 예수금의 5% 정도 이상은 투자를 안 해요.
자,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한 종목에 10%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이제 최대 맥시멈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 지금 장도 안 좋고 기본적 분석이 딸리잖아요. 다만 기술적으로 좋아 보여요. 그리고 방산주가 터진다? 라는 어떤 뉴스나 어떤 뭐 주변의 환경이 있나요? 크게 없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서 가볍게 트레이닝 하는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우상승하는 종목들을 투자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좀 더 많은 상승을 한다. 다만 기본적인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지를 봐야 되고, 이 종목들이 테마에 엮일 가능성이 있는지 봐야 되고, 수급은 좋은지 봐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큰 비중을 투자하기에는 힘들다. 그렇지만 나의 그 확률적 통계를 계속 내고 나의 감각과 경험을 좀 더 좀 스킬업, 좀 개발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계속 관찰을 하고 그리고 통계를 만들고 적은 돈이라도 넣어서 실전 매매를 해보는 것만이 내 실력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 며칠 동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이 반드시 오른다, 내린다, 그건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전략을 가지고 간다. 내가 줄일 수 있는 손실의 양,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양을 정하고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 꾸준히 수익 나는 하루 되시고요. 2월 달도 큰 폭의 어떤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내 계좌를 방어하면서 매매 스킬을 감각을 유지하고 적은 돈을 꾸준히 벌어가는 그런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